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세 계약 만기 후 경기도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학군도 유지하고 싶었는데 정부의 정책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많은 임차인들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마포나 송파의 아파트 월세는 평균 300~400만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임차인들은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최근 규제들로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세입자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사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새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 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여지껏 돈을 모아왔는데 이제 그 집 때문에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재건축의 최종 보스 이주비 대출 규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규제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직격탄인데요. 기존과 같이 가구당 15억, 20억 가까운 이주비를 기대했는데 이제 6억 한도 다주택자는 대출이 완전히 막혔어요. 이주를 코앞에 둔 53개 단지 7만 가구가 혼란에 빠졌죠. 특히 한남동 정비사업처럼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단지들은 자금 계획이 엉망이 됐어요.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 감정가 대출로 이주비를 마련하려 했는데 이제 그 많은 돈을 다 자력으로 해야 하냐며 절망하고 있어요. 요즘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죠.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한강벨트 지역은 최고가 거래가 연일 갱신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장은 벌써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1억, 2억, 크게는 5억씩 하락한 사례도 보이는데요. 정부 규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억제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추가로 보유세 등 세금 규제도 더욱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세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전세 시장이 월세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변화가 예상될까요? 전세 대출이 막히면 집주인들은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결국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죠.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송파구의 월세 매물 비율이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전세로 거주하던 서민과 청년층 그리고 갭투자에 뛰어든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라는 한국 특유의 주거 문화가 위축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고 투자자들은 자금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초반 자영업자 최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현우 씨는 올해 안에 서울 마포에 위치한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기준 매매는 20억, 전세는 10억 수준입니다. 현우 씨는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마포는 아직 갭투자가 가능하고 전세 수요도 높아서 안정적이라는 중개사의 말에 큰 기대를 걸고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매수하니 자금 부담이 적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앞으로 전세 대출 규제가 추가로 시행되면 최현우 씨의 계획은 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로 인해 전세입자와 새로 전세 계약을 맺으려 해도 신규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사하면 현우 씨는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 대출 제한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우 씨는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350만 원으로 내놓는다 해도 고가 월세 수요가 많지 않아서 공실 위험이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집값 하락입니다. 규제로 인해 호가가 2, 3억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현우 씨는 이렇게 한숨을 내쉽니다. 10년 동안 자금을 마련해서 이번에 사려고 했는데 담보대출에 전세대출까지 막아버리면 아예 집을 사지 말라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사례는 30대 초반 신혼부부인 윤지혜, 김태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0억. 2년 전 계약 당시 전세 대출을 5억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했죠. 부부는 강남 학군과 편리한 교통을 고려해 이 아파트를 선택했고 2년 뒤 전세를 갱신하고 나중에는 자가로 매수하자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 계획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부부의 전세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축소된 만큼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집주인은 전세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맞추기 어려워지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450만 원을 제한한다면 부부는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저축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윤지혜 씨는 이렇게 걱정합니다. 강남에서 아이 키우며 전세로 살고 싶었는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월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요. 집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두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가 시행되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전세 대출 제한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며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전세 대출이 제한되면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시세의 약 50~60% 수준인데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월세 매물이 급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송파의 대단지에서는 이미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규제 시행 후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임차인들에게 월세라는 고정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 전세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있는 임차인들만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이 넉넉한 세입자는 전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은 월세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는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울에서 서민들이 거주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급 방안과 각종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핵심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로 매수자들은 고가 아파트 구입을 망설이고 매도자들은 가격 하락을 우려하며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미 확연히 감소했으며 다음 규제 시행 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임차인들에게 미칠 피해는 단순히 월세 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 상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 시행 후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포나 송파의 아파트 월세는 평균 300~400만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 임차인들이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세 계약 만기 후 새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경기도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학군도 유지하고 싶었는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많은 임차인들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으로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자금난에 빠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고점에 거래됐던 매물들에서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 다가올 규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세 대출 규제로 월세 전환의 흐름은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금 계획의 재점검.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니 본인의 자금 여력을 미리 점검하세요. 전세 대출에 의존하던 분이라면 월세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부담이 커질 경우 저축 계획을 수정하거나 미리 몇 개월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비규제 지역 고려.
규제가 시행되면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고가 지역은 대출 제한이 강력하지만 노원, 도봉, 강북구 같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은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셋째, 전세 계약 시 주의.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의 자금 상황과 부동산 등기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규제 시행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주거 계획.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니 장기적으로 자가 마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면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나 청약 기회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627 대출 규제와 다가올 추가 규제들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만들 것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새로운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조정되는 지역에서는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죠. 복덩이TV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시장의 생생한 소식과 현명한 투자 전략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 규제와 전세 제도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